안녕하세요. 출판사 글의 라영민입니다. 오늘도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 강의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출판사 글에 검색하시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들어오시면 업로드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영상 하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재생을 시키다 보면 걸로 시작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영상과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 버튼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블로그로 들어오세요. 가장 편한 브라우저 하나를 선택해서 열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들어오셔서 2022년 카테고리 거기서 복화, 라토익 복화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목록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데이 5-1로 가볼게요. 최근에 비틀리라는 그 하이퍼링크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전용 그 주소 도메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도메인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비틀리로 한번 저도 유튜브 메인 화면 하단에 비틀리로 한번 바꿔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블로그 주소로 바로 들어오셔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뜨는 걸까요? 블로그를 잠궈 놓은 적이 없는데. 네. 하여튼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5 일부고요.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sophisticated. sophy는 학문이나 지식을 의미하고요. sophisticated. 여기서 ed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수동형을 나타내서 뭐뭐이 된 이란 의미고요. sophisticated는 세련되게 만들다 혹은 문명화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틱 자체가 주입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입시켜서 문명화시키다. 근데 그게 이렇게 되어버린 누군가로 인해서 수동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학문이 문명화되어진 것, 결국에 세련된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교한, 복잡한, 세련된 이런 의미고요. 구체적으로는 스틱은 지키다, 혹은 케이트는 뭐뭐하게 만들다, 이디는 과거 분사형으로 뭐뭐이 된 수동형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timely. timely는 일단 보이시는 게 타임이 보이시죠? 시간입니다. 그리고 ly가 부사형 전미사죠. 그래서 적절하게 혹은 시간에 때 맞춰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춘 듯 이런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적절하게 무언가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적절하게 혹은 시간에 맞춰서 라는 timely를 부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alistically 뭐다? realistically 리얼은 현실의 그리고 stickly 하면은 stick도 아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문명화시키다. 근데 여기서는 전미사가 다르죠. 여기는 ALLY라고 해서 형용사형 전미사에다 부사형 전미사 붙여줘서 뭐뭐 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으로가 되겠죠. 그래서 음, 현실적인 어떤 의미로서 기능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현실적으로라는 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mptly 뭐다? from은 일단 앞에 프로 보이실까요? 뭐뭐를 지지하다 그리고 응원하다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MPT가 붙었어요. MPT는 때나 시간에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pt라고 하면은 적응하다, 어디에 꼭 맞춘 듯이 잘 맞다. 그래서 fitted 이런 의미 있잖아요. 뭐뭐에 꼭 맞춘 듯이 해서 fit 해서 fit 그거랑 비슷하게 fit with처럼 뭔가에 적절하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ly 부사형 전문사로 지지하는데
뭔가 딱 맞춘 듯이 뭐뭐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지지하고 뭔가 딱 맞춘 듯인 것으로.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시간에서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즉시 정각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promptly 하면은 즉시 정각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해야 할 때 정각에 해내고 또 즉시 또 빠르게 해내는. 그러니까 빠르게 즉시라고 외워주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찬성하는 꼭 맞춘 듯이 그러하게.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거는 어, 거기에 동의가 모든 사람이 찬성되어 있는 거기에 다 동의되어 있는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즉시 정각에 정각에 맞춘다 이런 의미고요. access는 접근이라는 뜻이고요. IBLE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형용사용 전미사예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이죠. 그래서 access가 출입이잖아요. 그리고 IBLE가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형용사형 전미사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의미고 implement에서 IM은 안으로란 뜻이고요. 플리는 플라이의 다루다 그래서 나왔고 멘트는 명사형 전미사죠. 그래서 안으로 다루는 것, 그죠? 실행하다, 이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the project is implemented by the associations of the 뭐 profession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행되어졌다 그 전문가 집단 협회에 의해서 그래서 실시하다 이런 의미인데 사물이 주어일 경우에는 실행이 되다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예요. 뒤에 명사형 전미사여라서 이게 명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명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낸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고 또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임플리먼트를 보고 명사라고 착각하지 않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Sophisticated, timely, realistically, promptly, accessible, accessible, 그리고 implement. 뜻도 함께 sophisticated, 정교한, 복잡한, 세련된, timely, 시기적절한 때를 맞춘, realistically, 현실적으로, promptly, 즉시 정각에, accessible, 출입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implement, 실행하다, 실시하다, 실행하다. 그 다음 feedback입니다. 혹시 어떤 프로젝트 실행하시고 상사로부터 피드백 받았느냐, 아니 거래처로부터 피드백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피드백이 의견, 반응입니다. 피드가 우리 그 SNS 같은 거 보면은 피드가 올라와 있다. 이런 거 보시죠. 이거는 뭐뭐를 먹이다 라는 푸드를 행위로 바꿨을 때 음식을 먹이를 누군가에게 먹이고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또 본인이 양육하는 양육 대상에게 양육자가 뭔가를 먹이고 그런 의미의 feed입니다. 그래서 food에서 행위로 동작으로 바뀌면 음식을 먹이다. 그래서 feed가 되는데요. succeed에서도 success가 성공이라면 succeed라고 해서 e가 붙으면 성공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그런 것과 똑같이 food에서 e가 두 개 생기면 동사로 변해서 먹이에서 먹이다로 변합니다. 근데 그게 back, 뒤, 등이란 뜻이죠. 그러면 먹인 거가 뒤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말이거든요. 우리 애기들 밥 먹이고 나서 등을 두드려서 어떻게 시켜요? 트름을 시키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트름을 꺽 하고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의견 반응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이 feed는 먹이다라는 뜻이고 back은 등인데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또 알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그 다음 outstanding. out은
밖으로. stand는 서다. ing 형용사형 전미사, 현재 분사 혹은 명사형 전미사. 밖으로 서 있는 것 혹은 밖으로 서 있는 것인 형용사 또는 명사겠죠. 두드러진이란 뜻이에요. 눈에 띄게 뭔가 솟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도 의미하지만 보통 우리가 뭔가 높이 솟아 있을 때 혹은 뭔가 두드러지게 눈에 띌 때 스탠드라고 해요. stand out, stand on 뭐 그런 의미로 또 누군가에게 내가 응원할 때 내가 나는 너를 응원해. 내가 너한테 뭐 stand out 할게. 혹은 stand on you 혹은 stand by 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tand by 미안합니다. 네, 또 영어 노래가 나오려고 했어요. 뭐 stand on, 뭐 stand on you 뭐 이런 거. 일단 나온 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stand on. 네,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데이 5 2부까지 함께 한 번에 녹화를 해서 한 번에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원래 어제 해야 되는 거를 시간을 오늘 한꺼번에 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하네요. 그래서 stand on. 내가 너에게 너의 편에 설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초하다란 거고 stand by 해볼까요? stand by 할 때는 stand by 준비하세요. 그러면 stand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루다. 그리고 stand on 뭐뭐에 의거하다, 만족하다. 그리고 stand for 뭐뭐를 지지하다. 아닌데 상징하던데요. 그러면 stand with stand on 아닐까? 아닐까요? stand on이 보통 stand by 했고 stand for 했고 stand out, stand up 아닌데 stand in 한번 봅시다. 대역하던데요? 아닌데요? 대신하다 이거 아닌데? stand for 아닐까요? 너를 내가 응원해 이거. 응원하다 한번 찾아봅시다. 응원하다에 스탠드로 시작하는 거 스탠드 2은 한 통 내다. 스탠드 4 맞죠? 스탠드 4 맞아. 스탠드 4 미안해. 음, 맞아요. 이거였어요. 스탠드 4 들러리를 서다 슬프네요. 갑자기 보니까 스탠드 4는 뭐뭐를 위해서 내가 지지하다. 우리 보통 어필 투 외우셨죠? 그 어필 투랑 똑같아요. 지지하고 호소하다. 그래서 그 어필 투 외울 때 옆에 스탠드 업4 꼭 같이 외우잖아요.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결혼식 얘기를 하니까. 너무 먼 일 같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다? 우리 외웠는 거 stand up for 외웠고, outstanding은 눈에 드드러진,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 그 미납금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얼마가 미납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미지불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outstanding. 그래서 미납금 혹은 미지불된 그 상태 자체를 outstan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미지불됐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오고 그런 의미를 말하고요. inform 뭐뭐에게 뭐뭐를 알리다 이런 의미고요. replacement 할 때 이제 re가 다시라는 의미고 place가 위치시키다 혹은 위치 그리고 ment가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다시 위치시키는 것 혹은 다시 위치한 것 뭐죠? 재배열 혹은 재배열한 것이죠. 그래서 재배열 자체를 교체라고 의미하고 그 재배열 당해서 거기에 재배열되어 있는 사람 그거를 후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열, 교체 혹은 후임자 이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인폼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뭐뭐를 알려주다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나와요. 근데 아무런 전치사 없이 그냥 inform, 사람, 내용 이렇게 오거든요.
사람에게 내용을 알려주다. 근데 사람을 뒤에 쓰고 싶잖아요. 내용보다. 그러면 알려주다 내용 to 사람 이렇게 to를 사람 앞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nform이나 notify 같은 경우는 그런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3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를 겸하는 동사로서 notify, inform 이런 친구들은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announcement가 있습니다. announcement는 일단 아나운서 들어보셨죠? 그 아나운서의 영어의 어원이 announce입니다. 여기에 er를 붙이면 announcer. 그게 아나운서예요. 놀랍죠? 그리고 여기서 announcement에서 mont는 명사형 전문사죠? 그럼 announce는 뭐냐? an이 뭐죠? 부정관사죠. 하나의, 음, 홀수개를 의미해요. 한 개, 혹은 하나의. 그리고 announce는 명사죠. 그러니까 한 명의 명사인 것. 뭐죠? 알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명사가 하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알려주는 뭐 어떤 뉴스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announcement 하면 알립니다 할 때 알림이에요. 노티스에 게시판에 그때 announcement 공지되는 거 그런 거를 announcement라고 했고 그거를 발표 혹은 공고 이런 의미로 알림이나 혹은 알려야 되는 게시, 공표 이런 것들을 announcement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er를 붙이면 announcer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그 다음 department 있죠? ment 뭐라고요? 명사형 전미사라 그랬고 part 부분이죠. 뭐 떼어놓다 혹은 부분. D는 뭐죠? 분할의 의미죠. 그래서 뭐뭐의, 뭐뭐 안에, 뭐뭐에 대하여, 뭐뭐의 아닌. 그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거. 뭐뭐에 대해서가 좋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의 것. 뭐죠? 부서에 대한, 부서죠. 그래서 부서나 어떤 조직, 기구의 부서. 이런 의미입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feedback, 의견 반응, outstanding, 우수한 미지불된, 그리고 inform, 뭐뭐에게 뭐뭐를 알리다, replacement, 교체 후임자, announcement, 공고 발표, department, 부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day 5 같은 경우는 이제 permanently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제 permanent가 ly가 부사형 전문사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이 permanent가 형용사거든요. 영구적인 이건데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뭐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영구가 아니고 이 permanent는 영구적이고 되게 지속적인 걸 말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파마머리 아시죠? 그때 그 파마머리를 뭐라고 해요? 펌이라고 하죠. 여기 앞에 보면 PERM 이게 펌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곱슬곱슬한 이런 의미죠. 그러면 ENT를 붙여서 명사형 전미사 혹은 형용사형 전미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permanent 하면은 영구적인 형용사가 되고요. ly는 뭐다? 부사형 전미사가 돼서 영구적으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속적인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everlasting 아니 forever 뭐 아니면 everlastingly 혹은 뭐 forever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그런 게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은 fulfill이죠. fulfill. 그러니까 full은 가득 찬 거죠. 근데 fill은 뭐다? 채워놓다예요. 그러니까 충전하다가 fill이죠. 뭔가를 우리 리필 해주세요 할 때 fill이 뭐예요? 채워넣다죠. 근데 full이 뭐예요? 가득 찬. 그러니까 가득 찬 상태로 채워놓는 거니까 충전하다, 채워놓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단순히 물질적 의미의 충전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기분을 충전시키는 것도 뭔가 행복 증진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행복이 내가 채워졌다. 그런 의미에서 만족시키다. 그리고 뭔가를 이행하고 뭔가가 지켜진 거예요. 누군가가 내 행복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뭔가를 이행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때요? 제가 기분이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충전이 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바로 fulfill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outline은 이제 우리가
개요서라는 의미예요.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아웃 자체가 밖으로죠. 근데 라인이 뭐예요? 줄이나 선이나 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글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책 같은 거 살 때 앞에 목차를 보죠. 목차가 뭐죠? 개요입니다. 이 책이 어떤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그 주제들만 나열한 게 목차거든요. 혹은 개요거든요. 그 눈에 보이게끔 제목만 밖으로 쭉 하고 추출해서 밖으로 보이게 간략하게 쓴 글. 그게 바로 개요. 혹은 그걸 행위로 표현하면 설명하고 약수라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서술한다. 그래서 간략하게 줄여서 서술한다 해서 약술하다. 혹은 설명하다. 뭔가를 구구절절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고 그 개요서를 통해서 이 책을 아주 압축적이지만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개요서라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은 보시면 명사 있어요. 개요서 혹은 개요. 동사는 약술하다, 설명하다. 그러면 explain 볼게요. x는 뭐죠? out의 의미죠. 밖으로 란 접두어고요. plain은 우리가 플레인 요거트 들어보셨을까요? 깔끔한, 혹은 깨끗한 하고 뭐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의 의미예요. 그래서 밖으로 순수한 이런 의미는 밖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내서 순수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밖으로 뭔가를 일으켜내므로써 어, 뭔가를 되게 순수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 상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암흑천지인 것 같고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사실은 네 마음이 이러이러이러해서 힘든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보여라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잡했던 마음이 씻은 듯이 깔끔해져요. 그게 바로 언어의 어, 그 치유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에게 언어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말을 저는 한 번씩 그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불확실한 마음의 상태나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들고 있었던 물음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혹은 명확한 언어로서 간략하게 그 줄여서 말함으로써 보다 더 좀 정확한 언어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 너무 힘들어 라는 표현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적응을 하거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전망이 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개인의 의견을 담아서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거죠. 그런 방식의 말하기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에서야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explain이라는 건 단순히 설명하다, 뭔가 밖으로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실을 뽑듯이 쭉 끌어내서 뭔가를 밖으로 꺼내서 쭉 이야기하듯 우리 명주실을 실타래에 막 묶여져 있던 거를 실 하나를 쭉 하고 풀었을 때 그 실타래가 뭔가 얽혀 있었던 게 쭉 풀리면서 명확하게 plain, 아주 순수한 그 무언가가 쭉 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야기가 다 풀리잖아요. 실타래가. 그게 바로 explain, 설명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늘어놓는 게 explain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논리로 설명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그 플레인, 순수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게 이야기가 될 때, 그게 바로 explain, 설명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xplain이랑 막 엉켜 있었던 실타래 명주시를 하나를 딱 꺼내서 쭉 당겼을 때 엉켜있던 게 쭉 풀리면서 그게 아주 플레인 요거트 흰색이잖아요. 그처럼 쭉 하고 풀리면서 아주 순수한 형태로 모든 게 다 풀려나가는
그런 의미가 설명을 언어라는 표현으로 하면 설명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컨테인입니다. 이제 우리 그 어머님들 반찬 담는 용기를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이 컨테인에 ER을 붙이면 우리가 그 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박스라고 읽는 그 컨테이너도 되고, 어머님들 주방에 그 요즘에 뭐 무슨 락이라고 해서 유리 용기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그 반찬 용기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바꾸면 컨테이너입니다. 바로 그릇이나 용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크게는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건축물을 일컫기도 하고요. 그래서 ER이라는 끝에 전미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동사 컨테인은 바로 담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con이 우리가 배웠듯이 함께란 뜻이라면 테이는 손 안에 무언가를 잡아 끈 겁니다. 잡아서 내가 딱 손에 잡은 거예요. 우리 tangeble이라는 동사를 아세요? tangible. 그것도 tangible. 그래서 손에 그게 닿을 수 있는, 내가 손 쓸 수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닿는다는 의미 자체가 chain, 손에 이렇게 receive랑 비슷해요. 손에 내가 이렇게 딱 잡는 obtain의 의미. 그것도 obtain도 tain이죠. 그래서 여기 적었는데 receive, obtain 해서 함께 손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통에다 담으면 반찬통, container 되고, 건물에다 담으면 컨테이너 박스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는 뭐다? 용기 혹은 반찬통 그런 게 되고, ER을 빼면 포함하다 혹은 뭔가를 담다라는 거고, 또 어떤 것을 담아내다 이런 의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테이는 뭔가를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컨테이너의 그 컨테인이 알고 보니까 뭔가를 포함하고 이렇게 담아서 그 그릇 같은 데다 이렇게 뭔가를 담는 행위를 동사로 만든 게 컨테이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 컨테이너라는 그릇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compile은 쌓다라는 의미입니다. com이 아까 전에도 con하고 com 둘 다 뭐죠? together의 의미예요. 파일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폴더랑 파일 만들잖아요, 컴퓨터로. 하고 문서처를 실제로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결제받고 승인받고, 요즘 전자문서 엄청 많이 만들죠. 그때마다 우리 파일 만들지 않습니까? 새 문서 만들기, 뭐 새 폴더 만들기. 그때 그 파일이 바로 문서를 말하죠. 그래서 모든 문서입니다. 어, 모든 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서 분류해야 되죠. 그래서 compile 하면 모으다. 요즘에 빅데이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위해서 배운다는 거는 이게 데이터를 뭐다? compile, to compile. 모으는 겁니다. 혹은 collect. 이렇게 선별해서 모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distributing. 그리고 crawling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scrolling 같은 것도 막 해가지고 뭔가 그것들을 가공 처리하는 프로세싱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임과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 저장하는 행위가 오늘날의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불변으로. fulfill, 만족시키다, 지키다, 이행하다. outline, 개요, 설명하다, 약속하다. explain, 설명하다. contain, 포함하다. compile, 모으다. 그 다음은 substantive입니다. sub는 부차적인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subject 하라고 할 때 종속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한데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진짜 주요한 주제 같은 게 될 만한 부차적인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서브라고 하면은 부차적이고, 그리고 음, 주요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는 세속적이거나 혹은 분리된 상황을 말해요. 도시는 어떻게 생겼죠? 서울이라는 도시를 영어로 적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처음에 SE로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SE라는 게, 어, 특별시잖아요. 서울은.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분리돼서 특별함을 나타내죠. 특별시의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 수도권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특별시가 붙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세속적인 그 모든 어떤 경제 활동, 문화 활동, secular 혹은 secular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되게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서울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 일어나죠. 서울의 풍경은 다 변하지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문화적인 풍습이나 기저나 이런 것들은 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SE는 뭡니까?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는 어떤 상대적인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SE라고 하면 서울이 딱 떠오르거든요. 저는. 근데 뭔가 특별하고 뚝 떨어져서 뭔가 거기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심장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리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곳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Q는 장면인 분할, 부분이란 뜻이고요. ENT는 명사형 전미사 혹은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부차적인 분리된 장면으로 혹은 부차적인 분리된 장면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부차적인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쉬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라는 게 주요한도 있잖아요. 근데 분할한 장면이 없는 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차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차적인 장면의 것인 거죠.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완전 최고는 아니지만 2위, 3위 정도의 주요한 장면 혹은 주요한 때나 어떤 상태를 말할 때 차후의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정통적으로는 차후에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스퀘언트 하면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차후의 그 다음의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 overview 하면 over는 뭐뭐를 건너서 뭐뭐를 넘어서 view 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건너서 보다 뭐다 복습하다 overview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머를 보는 거를 명사로 바꾸면 개관하고 개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verview가 저는 넘어서 본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본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시 보는 건 리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가 아니라 여기서 오버뷰니까 오버뷰는 뭐다? 넘어서 본다. 당장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보는 행위. 그게 뭐다? 개관이나 개요다. 음, 논문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다 결말까지 쓴 다음에 제일 처음에 초록을 쓰거든요. 혹은 앞에 서론 요약을 앞에 쓴단 말이에요. 도입, 도입부 앞에 요약본을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적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오버뷰가 사실은 뭐다? 이 논문의 모든 맥락과 핵심을 담고 있는 개관이나 개요이다. 아까 아웃라인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 아웃라인도 밖으로의 글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 논문이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통독의 개념 혹은 통독적 개념의 짧은 담, 어, 단락 같은 것들을 아웃라인이라고 한다면 오버뷰도 마찬가지로 넘어서 보는데 그게 이 책과 이 글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 음. 그래서 모든 걸 담고 그 넘어서 보는 것. 그게 바로 개요이고 개괄이고 개요인 거죠. 프로바이더는 바로 공급자입니다. 프로바이드가 공급하다고요. 여기서 er이 붙으면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가 아까 말했듯이 지지하고 찬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 전미사고 bi드는 우리 비디오라고 할 때 보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R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지하여 보는 사람이죠. 그 지지하여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뭐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거야. 식량도 공급해 주고 자원도 공급해 주고 왜? 찬성하니까. 거기를 응원하니까. 그런 의미로 provider은 공급자가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뭔가 생산된 상품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리고 matter의 MAT는 저는 이 H가 T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mass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수학이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산수는 아닌데 우리 수학이란 과목을 math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calculate가 계산하다인데 산수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calculate가 아닌데 산수하다 수학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라고 조금 뭐랄까요?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H가 T로 변하면서 math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이고 matter 하면 matter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가 변형이 돼서 수학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해내고 논리 구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내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는 세계를 하나의 그 실타래로 엮어서 수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을 계산 가능한 식으로 나타내고 공식화시키는 과정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일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tter은 중요하다라는 동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서술어라고 해야 되겠군요. 중요하다라는 서술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matter 자체가 명사로 중요한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하는 일 또는 수학자 자체가 중요한 일 이렇게 됐고요. 또 서술어로는 중요하다. 그 다음 expertise 혹은 expertise 이렇게 되겠죠. expertise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ex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pert가 전문가거든요. expert까지 하면 교수예요, 교수. 교수자. 어, 교수님을 expert라고도 불러요. professor, expert. 근데 ISE는 동사형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어, 전문적으로 되다. 그리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거든요. 동사형 전미사가 붙었지만 expertise라는 이런 ISE가 뭐뭐 아이스 혹은 아이스가 아니라 이 아이가 I 혹은 E로 발음이 두 개가 나는데 아이스로 끝나면 보통은 동사가 돼요. 예를 들어 rise 기억나세요? 오르다. R이 붙어서 동사가 되죠. 자동사 rise 오르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사잖아요. 서술어잖아요. 근데 expertise라고 만약에 I 소리가 어떻게 이 소리가 나면 tease 하면 이 소리가 나잖아요. I가. 그러면 expertise라고 하면 뭐다? 전문 기술 혹은 전문 지식이라고 해서 명사형 전미사가 돼요. 그래서 expertise에서 expertise로 발음이 나는지 아니면 expertise라고 해서 동사형으로도 가능한지 그 문맥에 따라서 expertise로 읽을 건지 expertise 이렇게 읽는지 그런 걸 조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전에는 어떻게 읽을까요? expertise라고 읽지 않을까요? expertise, expertise, 네, expertise 이렇게 읽네요. 그쵸? 그래서 이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xpertise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 명사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demonstrate 하면은 ate는 뭐다? 동사형 전미사 하고
데몬 혹은 데모 이거 자체가 뭐다? 주장하다 혹은 뭐 대중의 이란 뜻이에요. 우리 데모크라시 들어보셨죠? 민주주의. 그 데모크라시의 데모가 대중의 혹은 어, 대, 민중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데모는 민중의 혹은 대중의 그리고 straight 할 때 strate straight 보시죠? 여기서 ate를 빼면 str 보이시죠? 이게 뭐다? 정수형으로 만들다 혹은 정식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하고 ate가 만들다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을 뭐다? 정식적으로 만들다 이런 동사예요. 이게 뭘까요? 발표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demonstrate는 뭐다? 대중에게 정식적으로 만들다. 대중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만들다. 그게 뭐다? 증명하다, 설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subsequent. 뭐다? 차후의 그 다음의. overview. 개관, 개요. provider. 제공자, 공급자. matter. 뭐 영국에서는 matter 이렇게 읽겠죠? 하여튼 일이란 뜻이고요. 중요하다, 문제 이런 것입니다. 뭐 expertise 하면 뭐다?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이건 demonstrate 하면 증명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단어가 친숙하게 와닿나요?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토익 단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외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저는 빠르게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의미 부여를 하는 건데 가장 쉽게는 접두어와 접미사를 나눠서 가장 어원에 맞는 뜻으로 맞춰서 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그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시 읽는 해커스토익 기출 목화와 함께 한자에서 학습지도 함께 풀어보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출판사 글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사 글의 나경인이었습니다.